네, 백혜룡 증인 좀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서울 강동을의 이혜식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최근 인사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고 감찰을 2회에 걸쳐서 받았는데 의도성이 있었다 이렇게 느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왜 의도적인 감찰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최근 5월 23일 이 세관 연루 사건 관련해서 형사과장 주재로 서울청 형사과장 주재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형사과장께서 사건을 종결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저는 지금 앉아 계신 후보자님의 의중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터잡아서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직무배제 요청을 할 것이다. 그 전에 영장심의회를 구성해서 이 실마리를 좀 풀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에 대해서 직무배제 요청을 수사협조 의뢰 공문으로 보낸 것이고요. 네. 그게 발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제가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후보자님의 인사조치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이 사건 관련 공보 책임자인데 공보 책임자의 지위에서 배제시켜서 앞으로 이 사건에서 언론 대응을 하게 되면 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배제되면서 수사팀과 소통이 안 되고 사건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취하고 있는 법적 조치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형사과장의 수사 종결 요구를 거절한 거에 대한 그 생각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부는 출범 초기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약 수사에 대해서 독려를 했을 거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독려를 하면서도 뒤로는 마약 범죄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 은폐하고 숨겨주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사한 경찰관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관세청이 마약 범죄의 공범으로 연루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국정 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관세청 자체가 아니고 관세청 직원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관 직원입니다. 네. 관세청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율 배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냐는 거죠.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으로서. 저희 14만 경찰 중에 수사 경찰이 3만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알게 된다면 수사 경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겁니다. 어느 누가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5월 23일 사건 종결 요구가 있었다는 걸 저도 지금 방금 알았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사건 종결 요구가 필요하면 제가 서장한테 전화를 하지 뭐 형사과장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안 해요. 그거는 전혀 의도성이나 사실과 보복 전혀 사실과 이런 게 다르고요. 없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건데 만약에 뭐 외압이 있었으면 2월 달에 있었던 정기 인사 때 그때는 백 과장이 그 1년이 됐기 때문에 인사 대상자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고요. 예, 네. 시간 끊어주시고요. 임상규 증인 나와주시죠. 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수사심의 규칙에 보면은 경찰 수사의 적정성, 적법성 여부를 심의해서 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서 결론을 냈다고
예. 경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난 최혜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박균택 의원은 우리 증인께 경찰의 보고서만 보고 판단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이렇게 물었는데 경찰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예. 경찰이 먼저 결과를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했다. 말하자면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사의 적정성, 적법성, 공정성,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경찰 수사 결과에 들러리 서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출발이야 당연히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 나는 거 충분히 질의를 해서 사실관계 구성이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 법 적용은 맞는지 그리고 법리 구성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질의 응답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는 것이죠. 뭐 그러면은 경찰에서 아무런 사실관계 확정도 하지 않고 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확정해서 오고 우리한테 그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예? 바뀌는 경우가 있고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수사심의하고 나서 저희들이 경찰이 한 내용에서 이거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미흡한 경우에는 심의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심의 보류한 것, 재수사 요구한 것, 그건 청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한 자료를 전혀 주지 않아가지고 청에서요. 법원에서의 판단도 있었는데 그 그런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자꾸 이야기가 수사 심의위원 명단 공개하라, 심의사항 공개하라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요. 법원이 공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 일부 법원에는 그렇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한 사실도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항소심까지 했는데 예.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이후에 의원님,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 명단은 공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사건이 대단히 악성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들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단언하실 일은 아니고요. 너무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 저도 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시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